안녕하세요, 코인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파일코인의 NFT 저장 관련해가지고 좋은 소식이자 또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오픈C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제가 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오픈C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사이트인데, 여기는 마켓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NFT들을 거래하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미국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오픈시가 그 아마존 같은 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마존처럼 크다는 게 아니라 이 NFT 계의 아마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1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FT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것들이 있어요. 뮤직도 있고, 뭐 어딨지? 게임에 가면 버추얼 월드 이런 데 가면 디센트럴랜드도 있고, 그리고 뭐지? 그 샌드박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기 있죠? 디센트럴랜드. 아마 샌드박스도 뒤에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NFT와 관련된 그런 코인들은 여기서 웬만하면 다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매출 규모가 1000억이 넘어요. 막 한참 불장이 올 때, 그러니까 이미 1000억을 넘고 있었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그보다 이제 몇십 퍼센트? 몇백 퍼센트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00% 이하로 증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럼 거의 2000억 가까이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물론 정확한 거는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본 기사에서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오픈C에서 지금 파일 저장을 할 때 NFT랑 기존의 그냥 중앙 집결식 그 URL을 연결을 해가지고 NFT를 판매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픈C에서 발표를 한 거죠. IPFS 및 파일코인으로 NFT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직전 영상이죠. 이거에 대해서 살짝 다뤘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픈C 얘기를 한 건 아니고 NFT를 저장하면 파일코인이 그 엄청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분산해서 저장을 해버리니까 NFT가 지금 이렇게 대체되는 다른 사진으로 바꿔버리면 아티스트가 아니면 살짝 수정을 하면은 그 NFT를 산 사람은 사실 그냥 그대로 피해를 받거나 뭔가 살짝 변경해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거나. 그런데 애초에 NFT 생성을 할 때 IPFS 콘텐츠 주소를 지정해서 영원히 바꿀 수 없게 딱 만들어 버리면 그 내가 생성한 그 사진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내가 딱 만들어 놓은 그런 NFT에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프리즈 메타데이터라고 해가지고 프리징이라고 나오죠. 완전 얼려버리는 거예요. IPFS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음악을 만들었어. 이거를 내가 저장을 했는데, 사실 이거를 누가 B에게 팔았는데, 이 사람이 살짝 이 기존의 URL 시스템이죠. 중앙 저장 방식을 사용한다면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살짝 건드려 가지고 B가 모르게 내용을 바꿔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진이면 살짝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사기치는 거,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카페트 사진 그냥 인터넷에서 퍼온 걸로 바꿔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중앙에 저장하는 방식인 IPFS를 중앙이 아니라 이제 분산형으로 하는 IPFS를 쓰면서 이걸 영구적으로 그냥 고정을 해버리면 B는 진짜 NFT를 사게 된 거죠. 그냥 일반적인 NFT가 아니라 진짜 NFT를 산 거예요. 완벽하게 인터넷상에 그게 저장이 돼 있는 거죠.
나의 그림이나 비디오나 오디오나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오픈씨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장 큰 NFT 거래 그 플랫폼이라는 거죠. 마켓플레이스. 그러면은 왜 IPFS를 쓰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URL이 없어지면 404 오류가 뜨잖아요. 페이지가 없다. 아니면 끊어져 버려가지고 이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오류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IPFS는 해결을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CID는 컨텐츠 아이디라고 해서 고유한 숫자를 보유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해시 값을 부여하는 건데요. 이 해시 값은 트랜잭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NFT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CID라고 해서 여기선 지문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고유한 주소를 딱 정해지기 때문에 NFT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내가 저장까지도 NFT와 그 분산화된 데이터상에 나의 그 컨텐츠가 영원히 저장되는 아주 재미난 조합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조합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NFT는 그동안 약간 반쪽짜리 NFT였다면 이게 NFT 플러스 분산형 앱이 되면 IPFS 잘못 썼네요. 파일코인이죠. 쉽게 얘기하면 파일코인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증가한다. 분산형 웹 3.0 웹 3.0에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2.0은 이제 중앙 관리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파일코인 채굴자들이 검증을 해주는 거예요. 암호화 증명미 검증을 해줘가지고 검색하거나 서치할 때 내 데이터가 정확하게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주는 역할을 채굴 업자들이 채굴기가 해주는 역할이고요. 불변하는 탈중앙화 메타데이터 완벽한 NFT를 생성하는 엄청 좋은 활용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C가 진짜 세계에서 가장 큰 NFT 시장인데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호재인 거죠. 호재이자 우리 실생활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IPFS가 사실 우리가 IPFS를 우리도 모르게 이미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데도 어느 정도 쓰고 있고 뭐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IT 업체들이 IPFS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파일코인을 활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동 거래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AI 시대가 오면 코인은 이제 필수적으로 자동 결제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코인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검증을 해줘요.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일코인 채굴업자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를 검증해주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싹 분산시켜서 저장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잖아요. 파일코인 채굴업자들이 저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IPFS를 쓰는 것보다는 파일코인을 통한 이익을 분배해주고 저장 공간을 엄청나게 높여줌으로써 우리 저장 공간에 대한 압박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최소한 물론 여기서는 영원히라는 표현 써요. 근데 이제 뭐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뭐 전 지구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전쟁? 그런 사건 사고만 있지 않으면 이거는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IPFS가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뭐 NFT 스토리지 이런 테스트 이제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NFT가 활용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면 좋고 왜 분산화된 웹에 우리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기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막 중앙식으로 저장을 하다 보면 보안에 엄청 신경 써야 되고 혹시나 뭐가 잘못되면 다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백업을 하겠지만, 근데 백업을 한 것도 의미 없게 백업 시스템까지도 같이 공격을 당하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웹 2.0에서 3.0으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웹 3.0은 전 세계에 우리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플랫폼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도 쓸 수 있고 기업도 쓸 수 있고 뭐 개인들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가 지금 매우 핫한데 사실 한국은 약간 NFT에 물결이 스그러들긴 했는데 한국이 진짜 빨라요. 네, 빨리 붐이 일어났다가 빨리 꺼지는데 미국은 여전히 NFT가 핫하거든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디크립트 어떻게 쓰더라? 디크립트라는 그 앱을 보면 뉴스가 나오거든요. 뉴스에 NFT가 없는 날이 없어요. 매일 있어, NFT 기사는. 매일, 진짜,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그만큼 NFT가 아직 핫하다는 거니까 NFT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활용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말이죠. 아무튼 파이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IPFS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파이코인 장기 홀딩이에요. 단기 아니에요. 장기 홀딩은 언제든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도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한때 2만원인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유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파이코인은 계속해서 쓰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계속 쓰이는 코인을 우리가 계속 보관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계속 보관을 해야 되고 파일코인도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메이저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파일코인도 강력하게 홀딩하면 좋은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2년 들고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4년, 8년 계속 그냥 들고 있을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튜브였습니다.